1997년 HTTP 1.1 규격 발표 이후 HTTP의 요청인자는 콜이나 폼 데이터 방식 외 파일 업로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처음엔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안드로이드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XML, JSON, RESTful API 개념을 적용해가기 시작하면서 HTTP 1.1 규격은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HTTP 1.1 발표 이후 CGI 등의 다양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웹을 통한 파일 업로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HTTP는 파일 업로드에 관한 규격이 없었습니다.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버에 자료를 등록하고 웹 사용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HTTP 1.1의 멀티파트라는 규격을 이용하여 파일 업로드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SMTP 메일 전송에도 사용되는 이 규격은 페일로드의 항목을 더 세분화하여 한 번의 요청에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바운더리 값을 정의하여 파트에 항목을 구분하고 구분한 파트에 헤더와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콘텐츠 디스포지션, 콘텐츠 타입의 값에 대한 명칭과 타입을 기입 후 공백 라인을 두고 전송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파일 업로드는 바로 이 파트에 파일 내용을 적용하여 전송하며 웹 어플리케이션에선 해당 파트를 가져와 서버 저장 공간에 보관합니다. 파일 업로드 기능이 가능해지면서 PHP 언어를 이용한 오픈소스 게시판, 웹하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이 여파로 파일 공유를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 1.1의 다운로드에도 이전보다 향상된 규격이 추가되었습니다. 초창기 웹은 브라우저에 이미지 출력 시 특정 경로에 저장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저용량 파일에 국한되고 별도 저장 경로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오늘날의 처리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HTTP 1.1 응답에 콘텐츠 타입 헤더가 생기면서 경로를 지정하여 저장하는 기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에서 이어받기 기능에 대한 규격도 있는데요. HTTP는 TCP 프로토콜 기반 비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 전송 중 서버나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진행이 중단될 경우 다시 다운로드를 요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HTTP 1.1의 레인지 리퀘스트는 응답될 정보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하는 방법인데 이를 이어받기라고 부릅니다. 요청 헤더 콘텐츠 렌즈에 이어받기를 위한 다운로드 시작점을 대입하여 요청을 하면 서버에선 파일의 해당 시점부터 데이터를 전달하며 요청한 브라우저에선 이전에 저장한 파일에 이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어받기 기능은 인터넷이 느린 시절 대용량의 파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를 응용하여 활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2000년에 출시한 플래시캣이 있습니다. HTTP 등장 이후 오랫동안 웹은 브라우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HTML 출력에 의존하여 HTTP 프로토콜을 연동해 왔으며 웹 어플리케이션에선 이에 맞춰 대응을 하였습니다. 요청 파라미터 규격인 콜이나 폼 데이터 규격은 브라우저의 URL 입력이나 출력되는 HTML 페이지에서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안인데 특히 폼 데이터는 출력된 HTML 문선에 폼 인풋 태그의 정보들을 취합하여 요청 페일로드에 작성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에 영속성 있는 데이터 운영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브라우저에 HTML 출력에 의존하여 그 데이터 흐름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게시글 등록 과정을 예로 들자면 등록 화면에서 글을 작성하고 작성 요청을 하기 위해 처리 결과 페이지 출력 후 작성 결과를 보기 위한 게시글 상세 페이지를 다시 요청하는 화면상으로 불필요한 과정을 처리하였었고 이후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디바이스와 제품이 등장해도 HTTP 프로토콜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스마트폰 등장을 계기로 HTTP 1.1에 대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JSON, RESTful API 개념을 이용하여 HTTP 1.1을 연동하게 되는데 요청과 응답 헤더의 콘텐츠 타입을 이용하여 웹 브라우저뿐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에도 요청과 응답을 필요에 따라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여 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HTTP 1.1 규격을 이용한 스마트폰 연동 방식은 시스템과 연동하는 웹 서비스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기업 간의 서비스를 교환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웹 API란 개발 용어를 통해 오늘날의 스마트폰 연동에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웹 API는 특히 오픈 API라는 이름으로 우편번호, 위치정보, 날씨정보 등 일반 개발자들에게 제공되어지게 됩니다. HTTP 프로토콜은 브라우저에 단순히 HTML 문서를 출력하는 용도로 시작하였으나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늘의 없어서는 안되는 규격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